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 이형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붕의 형태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여기 보면 단이 져 있죠. 이렇게 단이 져 있는 이런 모습이 마치 비늘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비늘 이형역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런 비늘 이형역기 모습은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 표면이 지금 이렇게 매끈하죠, 그죠? 뭐 하회 마을을 가든 양동 마을을 가든 나간읍선을 가든 다 지붕 표면은 이렇게 매끈하게 구성됩니다. 이렇게 매끈하게 구성하는 방식을 사설 이형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자, 지붕을 이을 때는 이형을 밑에서 이렇게 엮어서 둥글게 마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쭉 멍석을 펼치듯이 펼쳐가면서 이형을 이렇게 설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름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넓게 이렇게 떼적을 구성해서 이렇게 덮어버리는 이런 방식. 그런 방식을 떼적 이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떼적 이형역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밑에서 마름을 만들지 않고 집단을 들고 올라가서 지붕 위에서 지붕을 엮어가면서 이형을 엮어가면서 설치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방식을 집 그냥 엮기다 이렇게도 크게 봤을 때 네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요 두 가지 사항만 조금만 더 알고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례나 이렇게 뭔가 설치 방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시된 것도 없고요. 이 비늘 이용도 실제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치 방법에 대해서 제시된 건 없어요. 다만 이제 실사례로 보여지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요. 이 비늘 이형은 우리가 초가 지붕의 이형을 엮어갈 때 우리가 이제 볏집을 자를 때 밑둥이 굵고 위가 가늘잖아요. 가늘고 부드럽잖아요. 그럼 보통 그 윗부분을 밑으로 이렇게 처마 쪽으로 오게 해서 그 부분을 노출시켜서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게 사설 이형 방식인데 이 비닐 이형 방식은 그 밑둥 부분을 밑으로 오게끔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뼘 정도, 그래서 한 200mm 간격으로 이렇게 겹잇기를 해가면서 설치를 합니다. 사설 이형은 길이 방향으로 300기 정도 이형을 하거든요. 그죠? 뭐 기와처럼. 그러면 이렇게 200mm 간격으로 이형하면 훨씬 더 지붕에 이형이 많이 두껍게 설치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비늘 이형 방식은 추운 북부 지역에서 주로 설치되더라. 추운 북부 지역에서 이렇게 설치돼서 그래서 훨씬 더 이형이 많이 두껍게 설치되니까 보온력이 좋겠죠.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주로 설치되는 그 이형 입기 방식이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설 이형. 대부분 사설 이형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답사를 가든 이렇게 보시면 다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방식입니다. 저건 이제 이형의 밑둥이 아니라 윗부분 가늘고 부드러운 부분을 밑으로 오게끔 그죠? 처마 쪽으로 오게끔 설치해서 그 부분을 노출시켜서 표면을 매끈하게 설치하는 이런 방식을 사설 이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말려진 마름은 멍성 펴듯이 지붕에서 쭉 삼겹잇기로 쭉쭉쭉 전체적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들어가는데 보통 6m 정도 이렇게 마름을 밑에서 다 마름을 엮어 놓습니다. 마름을 엮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 마름들을 지붕 위에 들고 올라가서 지붕에 초과 이형 엮기를 하더라. 사설 이형이 이렇다.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 자 이형은 이렇게 중줄줄 이렇게 마름을 펼치면 그 마름 자체가 밑으로 이렇게 슬라이딩하거나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또 이형 재료 자체가 가벼우니까 바람이 불면 이렇게 뒤집혀지기도 하겠죠. 그죠? 그럼 그 이형을 고정도 해줘야 되고 또 바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형이 변이 되는 거를 이렇게 눌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새끼로 이렇게 잡아주고 눌러주는 거죠. 그걸 고사새끼 또는 고살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속에 이렇게 설치되는 새끼, 이걸 속고사새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고삿, 고살. 시방세는 고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국어사전에는 고사스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용되는 용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고사시라고 이야기하든 고살이라고 이야기하든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속고사 새끼를 먼저 설치를 합니다. 왜? 여기에 마름들을 엮어가면서 마름이 밑으로 쳐지지 않게끔 고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형을 다 엮고 나면 외부에서 다시 겉고사 새끼를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엮어서 바람에 의해서 이형이 뒤집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요. 이 겉고사 새끼는 크게 4가지 정도 매는 방법을, 엮는 방법을 4가지 정도 아셔야 됩니다. 가로매기, 격자매기, 마름모매기, 사슴매기. 시방서상에서 초가집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았는데 근래에 좀 더 이렇게 시방서 내용이 수정 보강되면서 원래는 가로매기와 격자매기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있었지만 시방서상에서 구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로매기는 가로로 여러 갈래의 새끼를 매고 세로로 3-4줄 새끼만 매는 방법이다. 이게 우리가 대부분 내륙 지역에서 이 겉구사 새끼 매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가로로 일정하게 이렇게 간격, 그 일정한 간격은 450에서 600 정도 간격. 그래 한 자 반에서 2자 정도 간격이다, 그죠? 이 간격이. 그리고 요 처마 쪽 첫 번째 고사 새끼만 처마에서 처마 끝을 초가집의 처마 끝을 기스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에서 300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끝쪽이 잘 들리니까 300 정도 간격으로 가로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거기 그 위에서부터 450에서 600 정도 간격으로 가로를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한 3-4줄 정도 이렇게 크게 설치하는 방식, 세로를 설치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가로매기 또는 가로엮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격자매기는 뭐냐? 이 겉고사 새끼를 바둑판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매는 방식입니다. 촘촘하게 매는 방식. 그래서 바둑판처럼 가로와 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는 방법을 격자매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마름모매기. 지금처럼 격자매기와 비슷하게 촘촘하게 매는데 그 형태가 가로와 세로 매기가 이 형태가 마름모꼴로 되는 이런 방식을 마름모매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사슴매기는 한쪽으로만 매는 방식이죠. 그죠? 이렇게 사순으로만 이렇게 매는 방식. 그래서 이 마름모매기와 격자매기는 이 가로매기보다 훨씬 더 그 고사 새끼가 촘촘하죠. 촘촘하니까 어떤 곳에 주로 이렇게 사용할까요? 해안가나 도시지역,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바람에 의해서 이형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고사 새끼를 이렇게 촘촘하게 매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고사 새끼 설치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고 내륙 지방은 대부분 다 가로매기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은 대부분 가로매기로 보여지고요. 제주도 지역 가면 이렇게 격자매기나 또는 마름모매기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왜?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고3 매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체크해 드린 거고요.